김양희 분과장, 장지연 맞습니다. 네, 장지연 분과장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손을 빨리 들어야 되겠다. 네. 막 번쩍 들고 막 그래야 돼요. 네,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민생경제분과장 장지연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조발제에서 원칙과 방향성에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디테일로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문제, 이 숙제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AI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이 두 가지 도전에 공히 대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대응 담론이 유연안정성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80%는 이미 매우 유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80%에 해당하는 이분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정성 제공하는 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면 국가가 안정성을 제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경력 이동의 발판은 제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손에 들고 있는 제도가 뭔가라고 들여다보면 고용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고용주가 제공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직한 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앞에 전제 조건들이 붙어 있어 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것 때문에 대상 확대를 오랫동안 우리가 얘기를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돌아볼 때 고용보험 업그레이드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여전히 적용 대상 확대,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임금 노동자 아니고 대체로 이제 비임금 노동자인 통계청의 국세청의 인적 영역 소득을 신고한 사람이 1년에 한 8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중에 한 10% 채 안 되는 84만 명이 고용보험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거는 2022년 노무제공자로 대상 확대를 하는 그 계기로 들어온 사람들인데요. 우리 제도 확대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 볼 때이고요. 두 번째로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대기 기간을 두고 그다음에 교육 훈련하고 연계하고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생애 한 번에 한해서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빠르게 나아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컨대 고용보험의 업그레이드라는 것은 고용 형태 불문하고 폭넓게 보호하고 이직 사유 불문하고 모든 실업자에게 경력 이동의 발판을 제공하는 것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동 문제는 참 언급하기도 뭘 하기도 예민한 문제여서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근데 우리가 있는 문제를 없는 척하고 덮어놓거나 외면하면은 문제가 더 악화되죠. 아까 그 유연성이 80% 정도로 이미 확보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유연화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2년이 지나면 반드시 정규직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절대 2년 이상 고용을 안 해요. 1년 11개월 만에 이제 끝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규직화를 강제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실제로는 오히려 2년 이하로 고용하는 걸 강제하는 결과를 빚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 잘못하면 반노동적이라고 비난받을 가능성이 많아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저는 최소한 반노동적이라고 평가받기는 좀 어려워서 내가 이런 얘기를 용감하게 하는 거거든요. 노동부 장관도 노동자 출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 뭐
그 소위 과격하다고 평가받는 민주노총 출신이잖아요, 또. 근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예. 처음엔 정말 걱정들 많이 했거든요. 회사 사장하고 있던 산업부 장관. 이거 혹시 다 말아먹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이거 혹시 뭐 특혜주고 막 엉망진창을 하지 않을까 막 그런 걱정들 하는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규제도 우리가 이념과 가치나 아니면 이런 데 너무 매이지 말고 실용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는 게 실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언젠가는 지금도 노사정위 요즘으로는 뭐라더라 경산호위 거기서 얘기를 좀 하긴 하는데 자정이 예민해요. 그러나 실제로 연구를 하신다니까 그 연구를 잘 아시겠지만 실용적으로 진짜 노동자들을 위한 장기적으로 진짜 노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무서워서 문 닫아놓고 그냥 집안에 있다가 굶어 죽거나 타 죽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저는 이게 노동의 안정성, 이거 우리가 하도 오랫동안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탄압받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노동정책의 전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정성을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데 저는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이미 다 훼손돼 버렸어요. 왜냐하면 안정적 고용을 하지 않아, 아예 정규직 절대 안 뽑아요. 웬만하면 다 하청 두거나 아니면 뭐 계약직으로 하거나 뭐 온갖 꼼수를 통해서 정규직을 아예 뽑지를 않아 버려요. 이게 사실은 안정성을 근본적으로 해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실질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처우를 개선하는 거예요. 왜 정규직이 되려고 그렇게 난리냐. 정규직이 되면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불안정한 노동에 대해서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는데 불안정하면 덜 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안정된 사람은 더 많이 받아.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일수록 덜 줘요. 비정규는 덜 주고 알바는 더 덜 주고. 희한해요, 이게.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이 정상적으로 주어진다. 예를 들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일정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규로 돼 있는 사람 안정성이라고 하는 보상을 받으니까 비정규직은 사실은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을 더해서 똑같은 조건이면 보수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이 상식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안정성에 대한 열망이나 욕구, 불안감 이게 좀 줄어들겠죠. 그래야 좀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출발 자체가 노동을 이렇게 분할해 놓고 사실은 좀 나쁘게 얘기하면 분할 지배 전략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기도 한데 모두가 서로 합의된 아주 나쁜 관행 같은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어쨌든 새로운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히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결국은 역량의 핵심이 되지 않겠어요, 앞으로? 모든 노동의 핵심이 아마 인공지능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게 될 가능성이 많죠. 문화예술인들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모든 국민들에게 AI에 접근할 권리 또는 교육받을 권리 그런 기회를 보장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노동을 강화하는 길일 것 같기도 합니다. 고용보험 문제도 그렇죠. 요즘 사실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는 실업수당을 안 주니까 다 권고사직 하잖아요. 권고사직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사용자하고 서로 합의해가지고 권고사직 형식으로 실제로 사퇴해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되잖아? 아, 현실이야, 사실은. 아, 권고 좀 해주세요, 사직을. 그래, 그러지 뭐. 왜냐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쨌든 그게 현실이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발적 실업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 실업에 대해서 보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편법, 탈법을 그냥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결과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안 지키는 게 당연한 것처럼 뭐 이 정도 탈법이야 뭐 더 거대한 탈법, 범법에 비하면 뭐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것도 다 사실 교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정상적으로 하자고요. 뭐 자발적으로 실업도 필요해서 했겠지
실업 수당 받으려고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발적 실업은 지가 좋아서 그만둔 거니까 실업 수당 안 준다 이런 이상한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지. 이건 매우 전근대적이잖아요. 그것도 수정해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같이 한번 이런 문제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제가 길게 말씀드렸어요. 매우 중요한 과제였어요. 네, 너무 경쟁이 이제 심해지고 있습니다. 네, 한재준 의원님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예, 민생분과 인하대학교 한재준입니다. 고용 안정성에 대해서는 무거운 이슈를 저희가 다뤘는데요. 저는 좀 그쪽에서 좋은 뉴스하고 지역 발전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어제자 뉴스였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특이하게도 비수도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소비 쿠폰, 지역 상품권의 내수 활성화 효과로 보고 이것도 맞는 요인일 거라고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올해도 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특이한 것은 고용의 질 개선을 지적을 했습니다. 임시직이 아닌 상용직 일자리가 늘었고 수도권이 아닌 비수도권에서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매월 나오는 고용 동향 자료를 봤더니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보건 및 사회복지업에서 가장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비수도권 일자리가 무엇이 있을까를 살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지역균형 발전에 혹시 단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요. 정부의 정책 중에 기회발전 특구라는 게 있었고요.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으로 일자리를 만든 것이 있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아시겠지만 24년에 도입돼서 지난해 6월 제도 개정, 그다음 확대를 했는데 신문 보도를 보다 보니까 충북 경우에는 반도체 바이오 쪽에 기회발전 특구에서 일자리가 늘면서 청년 고용률이 수도권을 제쳤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정책을 말씀드렸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노인 장애에 대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재활병원, 재활센터, 인프라와 지역 고용 확대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같은 일자리가 생기고 사실 고령 인구가 지방에 많다 보니까 이것이 지방 서비스업과 헬스케어 산업을 진흥시켜서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 발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대기업 유치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일상의 작고 가려운 곳에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 분야에 대한 정책을 좀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충청 지역의 상용직 일자리가 늘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이 남방의 한계선이 조금씩 내려가긴 해요. 수도권에 집중도가 커지면서 좀 내려가긴 하는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원래 지방 자체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밀려나가는. 그래서 영남, 호남, 특히 앞으로 재생에너지 자원이 가장 풍부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서남해안 쪽, 이쪽 분야에 저희도 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는 해요. 지역 균형 발전은 국가 생존 전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좀 노력할 생각인데 어쨌든 작년 저희들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하고 그 전하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고용이 많이 늘고 수도권 별로 안 늘고 오히려 줄어들거나 이렇게 되고 그게 큰 변화의 시발점이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정책 효과가 발생했을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이제 우리가 지방 관광 산업이나 아니면 뭐 어떤 소소한 것들이긴 한데 그게 조금의 영향을 줬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앞으로도 우리 정부 그리고 아마 우리 이번 정부뿐만이 아니라 다음 정부도 국토 균형 발전, 지방 균형 발전에 주력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향성 그러니까 지방 중시, 지방 우선 이 정책은 아마 되돌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활동을 하시거나 장기 기업 경영 계획을 세울 때도 지방 중심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오신 분 중에 가장 청년이신 듯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미래기획분과 이재정 위원입니다. 네, 대통령님과
성함이 비슷해서 취임하시고 나서 저에게 그렇군요. 네. 친구들이 이름을 잘못 부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 쉬었음 청년에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 용어가 주는 거부감이 청년 세대한테는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같은 청년이라고 묶이긴 하지만 연령대나 나이에 따라서 쉬었음을 선택하게 되는 경로가 굉장히 유형별로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이 성과지표는 어떻게 보면 고용률, 그러니까 취업률로만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좀 그 부분을 유형에 따라서 성과 지표도 그리고 맞춤형 정책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경력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최근에 자문회의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AI와 관련해서 FGI 연구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청년들이 신입을 뽑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경험이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나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력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는데, 이때 참여했던 청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에게 물어봐도 그럼 AI를 잘 쓰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AI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하는 역량, 그리고 그 경험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중심으로 그 직업교육 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개편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부 그 문제 해결형 훈련이 재직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재직자뿐만 아니라 구직을 준비하는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 해결형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훈련들이 사실 프로젝트, 그리고 팀플, 그리고 멘토링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우수 모델들